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님이시자 스승이신 윤기중 교수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훌륭하신 분이 별세하심으로써 국민들과 대통령 내외의 슬픔이 얼마나 클까 하는 생각을 같이 해보게 됩니다. 이 윤기중 교수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아버지 이전에 정신적 스승이셨던 것 같습니다. 아버님은 윤석열 대통령이 된 후에도 노심초사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워낙 꼿꼿하신 학자로 정평이 나 있으셨던 분이라 특히 염려가 크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윤기중 교수님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잘 자라줘서 고맙다. 지금 아마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직책에 대한 아마 믿음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안타까운 부분, 지지율 같은 것이 안타까웠겠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부친 윤기중 교수님은 내가 이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좀 실어줘야 되겠다 라고 판단하시고 돌아가신 날짜도 정말 기적 같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출장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한미일 정상회담에 공교롭게도 아버님 장례를 무난히 마치고 이 양국 국가에 폐해를 끼치지 않고 정상회담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 날짜를 맞춰서 돌아가신 날도 8.15 광복절이고 회담이 있는 그 날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 날짜에 돌아가셨다는 게 정말 공교롭고 묘하지 않습니까? 돌아가시면서 아들에게 힘을 많이 주고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윤 교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미담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미담은 제일 저를 감동시킨 미담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날 단상에 앉지 않고 보통 정말 보수 유튜버들까지 그 단상에 앉혔다고 갖은 비난을 받았는데 단상에 앉지 않고 일반석에 앉으셨다는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고개가 절로 숙여지더군요. 물론 그 옆에서 윤석열 대통령 여동생이 아버지를 돌보고 있는 모습, 그 모자도 우리가 도리우찌 모자도 우리가 사진에서 많이 봤던 그 모자를 쓰고 계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가시자 후배 제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단벌 신사였다. 아들이 대통령이 됐어도 하나도 변한 것이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 친구, 연대 법대 교수, 이철우 교수, 이종찬 광복회장의 아들이기도 하죠. 책상을 바꿔드려야 되는데 명예교수실에 책상을 바꾸는 일에 적극 반대를 해서 옛날 책상을 그대로 쓰시고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도 거기 나오셔서 논문을 쓰셨다. 이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통계학의 대가라고 합니다. 대가. 1986년 통계학 개론을 썼고 이것을 많은 우리나라 유명 인사들이 교과서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즉 한국 경제의 불평등을 분석한 책이고 왜 이렇게 한국 경제의 불평등이 심화되는지 그거를 통계학에 의해서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불평등에 대한 분석은 어려운 사람이 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측은지심에서 만들어진
그런 학자의 고뇌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이 윤기중 교수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굉장히 엄격한 아버지였고 꼿꼿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돈 절대 받지 마라. 때문에 네가 검사를 때려치우면 변호사 같은 그런 돈에 미친 그런 직업 하지 말고 식당이나 해라. 넌 음식하는 거 좋아하니까. 이렇게 보통 아버지 같으면 그래 빨리 나와서 그 봉급도 얼마 안 되는데 빨리 때려치고 나와서 빨리 변호사에서 돈 많이 벌어라. 이렇게 가르치셨겠죠. 아주 말씀도 시원시원하게 평상시 하는 대쪽 같은 그런 분이지만 제자들에겐 한없이 따뜻하고 식사 자리도 자주 마련하고 식사비까지 계산해주는 그러한 교수였다고 합니다. 이 윤기중 교수에게 교수 갑질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교수 갑질은 이 윤석열 대통령 부친 앞에서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아버지 밑에서 성장한 윤석열 대통령이기에 그동안 검사를 하면서 어떤 비리 혐의도 지금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오늘 대통령 자리에 올랐나를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 미담이 하나씩 밝혀지면서 당연하구나.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구나. 그게 뭐 크게 별난 일이 아니구나. 정치의 경험이 있든 없든 당연한 일이구나. 윤석열 대통령은 아버님을 잃었다기보다 큰 스승을 잃었기 때문에 그 슬픔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픔을 감추고 잠시 그 장례식장에 마련된 내실에 들어가서 슬픔을 다듬고 어루만지고 다시 나와서 조문객을 받고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장례식을 마치고 그날 당일 미국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물론 3호제까지 보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죠. 특히 윤석열 대통령 외아들이지 않습니까? 외아들인데 아직 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아버지로서는 굉장히 가슴 아팠을지 모르지만 아버님께서는 큰 분이셨기 때문에 내 손자가 있고 없고에 크게 연연하지도 않으셨을 것으로 제 개인 생각이 됩니다. 우선 윤기중 교수님 잠깐 그분의 양력을 살펴보면 1931년 출생해서 올해 한국 나이 법이 바뀌었죠. 91세로 논산 출신인 것 같습니다. 논산 출신이고 파평윤씨, 양반윤씨라고 불리우죠. 연세대 경제학과를 진학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논산에서 연세대학교 진학을 할 정도면 아마 그 지역에서도 유지가 아니셨나 이런 생각이 들고 석사까지 하시고 박사는 하지 않고 강사를 하다가 1961년도 한양대학교 경제학 교수로 전임 교수로 가서 얘기를 하고 강의를 했고 1966년부터 68년 일본 몸무성 국비장학생으로 초청이 돼서 가서 박사를 수료하고 박사 학위를 취득하시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만큼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그리고 뭐 아버지가 훌륭하다고 자녀가 다 훌륭한 건 아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 아버지에 대한 철학, 아버지에 대한 가치관에 크게 공감했고 아버지가 해주시는 말씀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나쁜 돈, 부정한 돈 한 푼도 받지 않았고 늘 자기 주머니를 열어놓고 살았기 때문에 장가도 못 가고 또 아버지한테 9번이나 사법시험을 떨어지니까 야단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워낙 사람을 좋아하다 보니 그래도 9번째에 그 사실을 도전한다는 것이 그 끈기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대한민국 대통령이 됐고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대통령한테 힘을
꽉 실어주고 가셨기 때문에 그 숨겨졌던 미담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저 세상에서도 주실 거다. 그래서 아마 별세를 하셨을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